본명성과 생년지지가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진법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숫자가 1에서 9까지의 이렇게 숫자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데 이제 지지는 같은 본명성인데 우리가 또 생년지지 띠들은 12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그 반복성이나 통일성이 있는데 같은 본명성이라고 하더라도 생년지지가 다른 생년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지로 생년지지를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 올해에 뭔가 이렇게 어떤 사안이라든지 올해가 예를 들어서 이흙토성이니까 그렇죠. 여기니까 인신사의 생년들이 이렇게 더 놓일 거란 말이에요. 인신사의 생들이. 근데 인신사의 중에서도 을사년이니까 사에 해당이 되는 생년지지 본명성 2가 더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년생,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본명성 2가 중궁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통칭적으로 구성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다 생년지지를 더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더 중궁에 들어간 그러한 영향도가 어때요? 더 명확하고 크다라는 얘기지. 이런 거는 이제 생년지지를 가지고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성학은 본명성으로 퉁쳐서 보는데 이렇게 자오묘유생도 본명성 1이나 4나 7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참고로 선생님은 생년지지 유년생 본명성 1이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묘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신사에는 258에 걸리고 진술충미는 369에 걸린다. 그래서 요 147, 258, 369가 하나의 구성에서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형성. 그래서 이게 이런 글자들이 각각의 궁성에 그대로 본궁을 보면 1은 감궁이고 4는 손궁이고 7은 태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자들이 본궁에 들어있을 때 본궁 기준으로 얘기하면 258은 2는 어디예요? 곤궁. 그렇죠? 5는 중궁, 8은 간궁이니까 다 어때요? 토궁에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토 자리에 이렇게 들죠. 그리고 369, 그렇죠? 369는 진궁하고 간궁하고 이렇게 이궁하고 이렇게 들겠죠. 그래서 이런 그룹으로 움직여지는데 이런 그룹들을 이렇게 세분하면 각각의 본명성이면서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하면 구성에서는 이런 개념이 좀 이렇게 놓이지만 이걸 12지지로 연결해서 보면 우리 삼합운동성으로 이렇게 네 그룹은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해묘미는 목운동 이거 다 우리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학문이나 교육, 화는 명예나 출세, 축은 금전이나 권력. 그래서 월명성이 이렇게 그 사유축월인 경우에는 인생의 지향점이 어때요? 이렇게 금전 지향적이 되기가 재물 지향적이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자지는 수운동을 하니까 연구를 한다든지 생식 이렇게 그런 작용들 부분이 조금 운동성의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궁하고 대입을 해보면 감하고 손하고 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곤하고 중궁하고 간궁이 되고 진하고 건궁하고 이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경사법이 되든 연명성이 되든 월명성이 되든
이러한 글자들하고 이러한 구성들하고 내가 성향을 가지면 이러한 지향점이 근원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선천연반과 이렇게 명반을 해석할 때 연월반에 이러한 글자들 이렇게 그룹핑에 따라 가지고 해석의 방점을 뭐 지향점이다, 뭐 중심점이다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7은 보통 뭐 교제하는 거, 결혼하는 거, 거래하는 거, 유흥하는 거, 생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369는 보통 화려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성향들, 기질들이고 258은 이거 욕심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를 그러니까 오는 이렇게 글쎄 이게 구분이 폭발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토 자리니까 토화작용에 의해서 모든 걸 어때요? 다 이거 명리로 하면 인묘작용이잖아요, 그렇죠? 끌어들이고 내 걸로 하려고 하고 그런 건데 이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존욕이다 얘기를 하고 폭욕, 강욕 이렇게도 부수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네? 강욕이 그러니까 강한 욕심인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래서 팔을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그 7.8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뚜기 같은 거. 그러니까 쓰러져도 무너져도 계속 치고 일어나는 성분. 네, 그 욕심, 그러니까 성향이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강욕이다 그래서 본명성 8의 성정이나 8의 경사궁을 가지고 있거나, 팔이 내 어떤 그 선천 이런 운명의 명반의 중요한 작용을 하거나 그게 육친으로 작용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죠. 보수적이면서 뭔가 자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는 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오한파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발현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뭐 생존욕 그렇겠죠. 뭐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이뤄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곤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겠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욕심들은 그러니까 생존은 기본 베이스예요. 먹고 사는 거라든지 존재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데 강욕이나 폭욕은 그거 이상의 추가적인 더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욕의 의미는 그게 욕심이 조절이 안 되는 거지. 예,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베푸는 것 같이 하다가도 이렇게 그게 다 오항의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욕심짜리인데 이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낙서 운동이 그룹핑이 돼 있는데 이렇게 중궁에 147이 들어오면 감이나 손궁이나 태궁에 아까 이렇게 감궁, 손궁, 태궁, 곤궁, 중궁, 간궁 이렇게 그룹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진궁, 이궁, 건궁 이렇게 369, 147, 258에 이러한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월명성이 258일 때 태궁에 147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아예 빠르거나 아예 늦거나 이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러한 그러니까 중궁에 2든 5든 8이 들면 우리가 손궁 결혼방위, 태궁 유흥방위, 뭐 감궁 어떤 생식방위 이런 것들이 그러한 연관성에서 자리가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궁, 이궁, 건궁, 손궁, 감궁, 태궁. 그리고 이렇게 곤궁, 중궁, 간궁.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선로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방위학에 가서 방위학에서 어때요?
흉살방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취기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어느 때에 그 흉한 흉살의 기운이나 내가 취한 길방의 기운이 발현되겠느냐 라는 걸 볼 때 이렇게 147, 258, 369를 본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크게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147, 1에서 뭔가 이루어졌던 일이 147이 연관을 하니까 147이 중궁에 들어오거나 258이 연결돼서 중궁에 들어오거나 369가 연결돼서 중궁에 들어오거나 이럴 때 그게 흉이든 길이든 발현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셔요? 아니 그게 그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선로같이 철길같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일흉이 내가 만약에 취기를 했어요. 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손궁방인데 손궁에 가서 취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손궁에 있었던 글자가 올해 뭐가 있는 거예요? 올해 3이 있잖아. 아니다. 1이 있잖아요. 그렇죠? 1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이 내년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중궁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올해 손궁에서 취기한 사람들은 빠른 거지. 그게 효과가. 이렇게 중궁에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나 아니면 그 본명성이 이 취기했던 손방위로 내가 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147, 258, 369로 보는 거는 그 흐름에 따라서 중궁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서 얘기하는 어떤 음기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 내가 했던 행위가 이렇게 응해지는 거.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흉살방위가 중에 하나가 건궁이잖아요, 그렇죠? 건궁이니까 건궁에 지금 3이 들고 3이 8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이 다시 중궁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나, 빠르게는 369가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내년에 1, 후년에 9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후년 같은 거 빠르면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그 취기든 흉살이든 그 방향에 내가 가거나 그 147, 369, 258에 걸려가지고 그러한 글자들이 중궁에 들어오거나 이럴 때 아니 물어보면 내가 취기했어요. 그럼 언제 좋아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는 어느 때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런 걸 볼 때 기란작용이든 휴한작용이든 선루법칙을 얘기한다. 그래서 100년이나 이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100년, 100월에 발생한 사안이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연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록년월이나 칠정연월에 결론 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1에 시작했던 게 4나 7로 연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그렇게 하세요. 선루법칙이다. 요 세 그룹이 연결해서 작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명확으로 활용할 때 중궁의 월명성이 258일 때, 즉 월명성이 258인 경우에는 결혼이 좀 늦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예 늦거나 아예 이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기륭이 발현하는 시기도 예를 들어서 구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 흉방위로 내가 만약에 움직였어요. 길방위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구성이 중궁에 들거나 해당 궁으로 본명성이 들 때, 예를 들어서 건궁에 7이 있을 때, 그렇죠? 서북방으로 움직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쭉 여기에 9번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번째.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돈도 되고, 지금 여기에 흉사를 먹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잖아요, 그렇죠? 뭐 수술도 되고, 뭐 사고도 되고, 이런, 그렇죠? 이런 건데,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고, 신체에 이러한 폐나 이런 쪽에 부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암검살 방위의 구성이 중궁에 자리하는 연, 월. 그러니까 7이 한 바퀴 쭉 돌아갈 중궁에 들으면 어디예요?
7년, 9년이나 이거 다 공부했어요. 9개월째고 해당 본명성이 어디에? 건궁에 들어갈 때. 그렇게 시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했는데 질병에 대한 거, 나머지 어떤 사유, 사안에 대한 거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좀 꼭 숙지를 하셨다가 사안이나 해당 관련 사안에 따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생년지지를 예를 들어서 을사년인데 그럼 본명성 이가 중궁에 들어갔으니까 뭐뭐이거나 내가 사면초가에 들거나 아니면 내가 사방의 컨트롤러의 주인이 되거나 이잖아요. 중궁에 들었다는 의미가. 근데 대다수는 사면초가에 내가 쌓이기가 쉽다라는 얘기지. 네, 그렇죠? 항상 중궁이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흥년이 되는데 본명성 이가 예를 들어 본명성 이는 그럼 어때요? 해석을 하면 을사년에 추진하고 처리하던 일에서 잘 되면 중심에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중심에서 권위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사면초가의 형국으로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주변하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립돼서 사면초가에 빠지거나 항상 오항이라는 거는 토라고 하는 거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명리의 화개지랑 똑같아가지고 옛날에 묵혀놨던 있던 일들이 이렇게 재발이 되는. 그러니까 토니까 그 만성 질환, 오래된 질병들이 이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암 같은 거 조심하라는 얘기지. 암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또 뭔가 이렇게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고 하는 구상을 하거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오항 중궁 기운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중궁년에는 뭘 버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사도 하지 말고 전직도 하지 말고 특별한 거 뭐 없으면 조금 지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내년에 중궁인데 식상이 그 병가 식상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중궁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을 놀리는 일을 하려면 내가 갇히겠지. 근데 내 정신을 쓰는 일이거나 다른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뭔가를 활인이거나 이런 걸 하려면 그 내가 그 안에서 컨트롤러가 되는 거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유흥으로 쓰고 재미로 쓰고 세상 뭐 이걸로 쓰면 내가 막힌다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세상에서 쓰는 가치에 다른 측면으로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명리의 공망 같은 거하고도 비슷해요. 공망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공망이지만 비었기 때문에 채워질 자리가 무궁무진한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럼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는 현실 세계의 갇힘이나 이렇게 포위망이나 현실의 끄달림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비어있는 에너지를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특히 중국의 의미는 그러한 극단적인 양면성이 있어요. 극단적인 양면성이.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면 왜냐하면 이 12지는 역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병오년이니까 그 다음에 정미년이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건 9자리 구궁은 9자리고 12지는 12자리니까 인신사회생 중에서도 4년생은 그대로 을사니까 들어오죠. 그렇죠? 인년생도 특히 인신사회 중에서 어때요? 특히 더 중궁의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지.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보면 여기 갑신생, 계사생 쭉 있는데 이렇게 53년 계사생, 62년 이민생, 89년 기사생, 98년 무인생. 그러니까 많은 인신사회 중에서도 요런 띠들은 어때요? 더욱이나 특히나 중궁의 의미가 어떻다? 강하다.
만약에 내가 상담하는 손님 중에 이런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더 구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내년에 일 중국에 들어가니까 네. 사실 지금 일이 저기 지금 손방에 있잖아요. 네. 손방에 있을 때 네. 아니 그 내년 입주 되기 전에 오픈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손방에 있을 때는 오픈할 수 있잖아요. 선박이면 올해까지가 선박이지. 네, 그러니까 네. 입주 전까지는 네. 오픈을 하면 음. 그리고서는 이제 내년에 이가 들어갔을 때는 중국에 자기가 그렇지, 그거 그 일 하느라고 내가 어떻게 천지사방 안 다니고. 나오지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업종 이외의 것으로 연구, 철학, 상담, 뭐 문제 해결, 뭐 이런 걸로 하면 그런 어항 에너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오한에지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오한 네. 제 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제가 하도 이렇게 실전 사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전 사례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식 이런 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교재가 오늘 준 게 한 30페이지 정도,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30페이지 정도 되겠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안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 앞서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 이혼 사례도 있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혼 사례 아니면 그 고소 고발 사례. 고소 고발 사례 이거는 여기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그 한국 그 큰 되게 보면 이렇게 관변 단체인데 이익 단체로 정부에도 압력을 행사하는 한국 그 조세연맹, 조세연맹 그 회장 선거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아시는 분이 오랜 경력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추대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임기가 전임 회장이 임기가 거의 마무리쯤 될 쯤 해가지고 본인이 자꾸 추대를 받는 거야. 받으니까 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구성으로 본 거예요. 일시반으로 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본인도 보고 구성 상수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상대방은 100% 출마하는 입장이니까 상대방의 본명성도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공개돼 있으니까 생년월 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본명성을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은 나한테 물어본 사람은 본명성이 1이었고 전임 회장이 약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 회계도 불분명하고, 뭐 이렇게 그 세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무 연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회원들한테 이렇게 발행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거기서 오는 고정적인 이런 수입 같은 게 있었는데 약간 좀 불투명하게 운영이 된 거야. 자기 뭐 이렇게 자금을 개인 통장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그걸 다 알아. 직원들 알고 이래가지고 개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자꾸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축년이가 조금 됐는데 만기가 돼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단지 들어왔던 회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장 개인 통장으로 가서 금액으로 한 1억 6천 정도인데 그 금액을 이게 개인으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차기 회장이 되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돈을 다시 환입을 시킨다든지. 근데 이 사람 줄 사람이 아니야. 줄 것 같지 않고 그걸 자기가 회장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메꾼다든지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전임자가 갖고 갈 거니까 안 내놓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래서 자기가 현재 이제 하던 그런 현업도 좀 있었고 또 워낙에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인품이 전임 회장이 뭐 하여튼 본인 말로는 그래서